네, 답답한 노무 이슈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알아보는 시간 노무 처방전을 맡고 있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시간 개념 중에서 특히 질문이 많으신 대휴, 유연근무 시간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과 대휴에 대한 개념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대휴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현장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한 그 시간 개념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하시죠. 저희 근로기준법 50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에 40시간까지 할 수가 있고 53조에 따르면 연장 근로시간도 주에 12시간까지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계약서 시간에도 한번 보셨지만 근로계약서에 적는 소정근로시간은 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일하기로 정한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겠죠. 법정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고요. 근로시간 개념 중에서 꼭 빠뜨리지 말으셔야 되는 거 휴게 시간도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시는 분 사실은 시간을 세보면 9시간이죠. 하지만 일근로가 8시간이 되는 이유는 이 휴게 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54조에 보면요. 휴게 시간 8시간 일하는 경우,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1시간 이상, 4시간 경우 30분 이상을 휴게 시간, 근무 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근로시간 도중이 아니고 앞뒤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로시간 체크하실 때 휴게 시간까지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소정 근로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요. 9시부터 6시까지, 즉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한 구분이 있다면 표에서 보시듯이 소정 근로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소정 근로가 되겠습니다. 이 소정 근로를 초과하게 된다면 바로 연장 근로가 되시겠죠. 노란색 연장 근로. 야간 근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야간 근로입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도 있습니다. 휴일에 일하게 되면 바로 휴일 근로인데 그 휴일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55조에 정해진 것처럼 저희가 주휴일이라고 부르는 주 1회 유급 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바로 휴일이 되겠죠. 이 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바로 휴일 근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신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중복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가산 수당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예외 사유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즉 소정 근로를 다 하고 일요일 날 일을 하게 된다면 일요일 날 41시간째 연장 근로이자 휴일 근로가 되시겠죠. 이 경우에는 8시간 이내 휴일 근로는 50%만 가산을 하고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는 100%를 가산하는 예외 사안이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각각 50%씩 가산된 수당이 발생되어야 하고 예외가 하나 있다. 휴일과 연장은 예외가 있다. 이렇게 근로시간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시간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그리고 각 수당까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대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대휴를 하루씩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게 맞게 운영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휴라고 부르는 제도 관련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휴라고 불리는 그 안에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법에 있는 보상휴가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보상휴가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표로 한번 보시자면 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월요일 8시간 일을 하면 일당이 80,000원이 되시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다 하고 8시간 토요일 근무를 하시게 되면 연장 근로가 되겠습니다. 일요일도 일을 하시게 되면 연장이자 휴일 근로가 되셨겠죠.
그렇다면 앞전에서 보셨듯이 연장 수당, 휴일 수당 가산해서 8만 원이 아닌 12만 원의 수당이 지급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보상휴가 제도는 이 수당에 가름하여 휴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 일을 하셨다면 8시간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 가산이 된 12시간, 즉 1.5일의 휴가가 부여가 되셔야 57조에 있는 보상휴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된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보상휴가 제도였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대휴라고 혼재돼서 사용되는 개념 중에는 휴일 사전 대체, 사전 휴일 대체 이렇게 부르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판례에 따라서 특정한 휴일과 그 다음 주 특정한 근무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이 제도, 저희가 휴일의 사전 대체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55조 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명확하게 제도가 입법화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대체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5조 2항의 다만부터 보시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휴일과 근로일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도 되어 있죠. 즉 정리를 해보자면 휴일인 경우에요.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을 바꿉시다. 사전에 대체합시다. 라고 관공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주휴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당사자와 24시간 전에 합의를 하셨다면 이번 주 일요일은 금요일이 되고 다음 주 금요일은 일요일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마치 1대1로 바꿔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제도는 보상휴가 제도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 한정하셔서 쓸 수가 있고 금방 보셨던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토요일 날 사전 대체를 쓰실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대휴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혼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가산 수당이 발생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대휴라고 부르는 그 두 가지에는 보상 휴가, 가산 수당과 가름하여 지급이 되어야 되는 50% 가산된 휴가가 지급되는 보상 휴가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 휴일에 한정하여 절차를 지켜서요, 사전에 다른 특정 근로일과 1대1로 대체할 수 있는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개념. 그리고 명확하게 제도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혼용하거나 혼재해서 사용하시지 말고 명확한 개념으로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최근 판례나 행정해석을 살펴보는 간단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대법 판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퇴직 단계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 바로 인수인계 영역이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판례가 나와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시는 분이 회사 방침상 자료를 업로드해서 백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회사 방침 무시하시고 노트북을 임의적으로 다 포맷하신 다음에 인수인계 없이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데미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법적으로 다툼이 시작이 되었었고, 결국엔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업무방해죄 두 건이 관련돼서 확정이 되어서 대법원의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퇴직을 하는 단계에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을 혹시 회사가 설정하고 계시다면 이 대법 판례도 참고하셔서 제도를 설계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간단 처방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시간에서 파생되는 대휴와 유연근무제 중에 대휴까지 간단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시간에서 많이 질문 주시는 유연근로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